이번 주 어떤 뉴스 들고 오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증시가 널뛰기를 할 때 기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좀 뻔한 식상한 표현이긴 네. 한데 롤러코스터 탄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말로 청룡열차. 청룡열차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마땅히 번역할 수 있는 애 없어요. 낙차 큰 열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새 T-익스프레스인데. T-익스프레스. 청룡열차들. 88열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바로 공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가장 지금 핫한 경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네. 전격 금지됐어요. 네, 공매도가. 지난 일요일에 임시금융위원회가 열렸고 오후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의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확 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냐. 사실 이제 주식창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한숨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냐. 우리 경제 강력한데 했을 때 특히 또 내 것만 좀 떨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공매도, 불법 공매도 때문에 우량주가 조금 오를만 하면 꺼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 잡아 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의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냐 싶게. 네. 이것도 또 그렇죠. 꼬꾸라졌어요. 기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상승폭을 반납했다. 그래서 1일 천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첫날 상승폭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과도한 변동성을 막는 조치, 잠시 주식 거래를 이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요. 근데 6일은 좋았는데 7일과 8일은 모두 크게 약세를 보였고 오늘도 지금 이제 보니까 2,400선을 왔다 갔다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롤코 탄다 그러죠. 네. 다 병동성이 공매도 금지했더니 더 커졌어요. 맞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첫날 오른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공매도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빌 공짜를 써서 없는 걸 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걸 판다. 사실상 소유권은 없지만 당장은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갚아야 되니까 싸게 주식을 사면은 당연히 이득을 얻는 이런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면 또 주식을 사와서 갚아야 되니까 또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또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매도 잔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쇼커버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 쇼커버 때문에 첫날에 크게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이거를 사서 메꿔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사야 되니까 가격이 얼마 되든 어쨌든 사야 되니까 이게 올랐다. 나는 없는데 갚긴 해야 되니까 어디서 이제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올랐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온 거죠. 딴지타파님이 에코프로 물린 사람들 손나고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빈센트님이 저는 자꾸 사이드카와 사이드킥이 헷갈려요. 사이드킥. 근데 비슷한 걸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날은 쇼커버 효과 때문에 올랐는데 이 효과가 다음 날에 둘째 날부터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크게 떨어졌고 이게 기사들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체말로 약발이 다 했다. 1일 천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약발이 거고. 너무 금방 끝나는데요. 네, 그래서 주식이 급등하면서 다음 날에 이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물려 있다가 올랐을 때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확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공매도 금지 첫날 상황을 요약한 리포트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2,360대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 하루에만 무려 134포인트 급등하며 2,500선을 넘겼습니다. 하루 기준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상승률도 5%를 훌쩍 넘기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7% 넘게 폭등하며 839.4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 조치, 이른바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입니다. 상승을 견인한 건 공매도가 몰려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주식이 과평가된 것으로 보고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됐는데 공매도가 금지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숏커버, 주식을 급히 사들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스피에선 호텔 신라를 비롯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5% 넘게 올랐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공매도가 집중됐던 2차 전지 종목 역시 강한 외국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대형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별개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거란 기대감도 주가를 올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당겨지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반영되면서 네. 임금님이 기에 캔디님이 주식으로 까먹은 돈이 500만 원이니까 고기를 사 먹었으면 점점점 하셨어요. 좀 만약 이제 뭐 이 주식에서는 나중에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전에 좀 많이 알았다면 좋을 만한 일들이 많았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쌓일 만큼 쌓였다. 그게 터진 거다라는 네.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그 자체는 사실 중립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보면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 이득을 얻는 거래는 우리가 롱 포지션이라고 부르고요. 롱 포지션, 네. 그다음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거래를 이제 숏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롱 포지션을 잡으면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숏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과 기관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들이라고 보통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덩치가 다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금력이 일단 막강하고 그렇죠. 제도도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건데 일단 보면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 비율이 105%인데 이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걸어 놓아야 되는 이제 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맡겨놔야 담보금입니다. 되는 담보금. 그러니까 105%라는 거는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산다고 하면 일단 100만 원을 깔고 거기에 5만 원을 더 얹어야 사실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개인은 120%까지 올라가거든요. 개인이 훨씬 높네요. 그렇죠. 일단 많은 돈을 걸어야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관은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게 사실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리볼빙이라고 하죠. 계속 넘길 수가 있거든요. 연장이 가능하고요. 연장이 가능한데 네. 개인은 이걸 90일 안에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주가만 떨어진다. 그래서 개미들만 손해본다. 이런 불만이 계속 누적돼 왔던 겁니다. 근데 이산화님도 개인 투자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 조건의 형평성 문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겠죠.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다. 네. 이런 얘기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최근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정확한 이제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제 기초적인 토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 이제 우리가 해외 IB라고 부르는데. 이 국내 시장에서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이 됐거든요. 왜 뭐가 불법이냐? 이거는 사실 공매도는 빌려 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해외 투자은행들은 공매도를 할 때 아예 빌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빌리지도 않고 그냥 공매도 주문을 내고 나중에 채워넣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사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현장의 어떤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사실은 불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이제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의심하던 게 실제 사실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 동의 청원도 하면서 정치권도 이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지 조치 있기 며칠 전부터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매도 언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또 그게 이제 잡혔잖아요, 언론에. 맞습니다. 이게 무슨 교감이 있었길래 이렇게 일단 일부 여당 측 인사들이 이제 공매도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했었거든요. 금지를 촉구해야 된다. 근데 지난 3일에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원석 의원의 메시지에 김포 다음에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가 노출된 직후에 금융당국이 금지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당의 총선용 의제에 어떤 정책이 끌려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자체 얘는 죄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정보도 다른 쪽에 반영이 돼야 사실 정보가 교육에 이제 균형 잡힌 이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주가에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네. 이걸 편입이 되면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금융위가 갑자기 공매도 전면 이제 금지를 하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냐? 그러면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정치적인 캘린더를 염두에 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잘 정리된 리포트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건 바로 금융당국이었습니다. 표심 사주잡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신가요? 단순히 그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이제 불법이 어떤 보편화돼 있는 장이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가 주식시장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에 한정하지 않고 공매도 전체 금지를 추진하는 건 어디까지나 선진적인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은 공매도로만 100조 원 넘게 거래했는데 이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몇 달 전만 해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오히려 더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만 지금 공매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국제 기준에 맞는 거냐. 외국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비중도 크고. 공매도 전면 금지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른바 시장 접근성, 공매도 전면 허용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 기대되는 해외 자금 유입 규모는 6조 원에서 최고 70조 원. 금융당국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야 할 방향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향성이라든가 노력의 어떤 강도나 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MSCI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언님이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달라고 했더니 운동장 폐쇄하는 격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셰리케스크님은 학교 운동장 안 기울어졌는데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많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이제 운동장을 대대적으로 좀 갈아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거를 일단은 좀 출입을 막고 일단 출입은 좀 한시적으로라도 막겠다. 막고 잘 이제 준비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공은 이제 금융당국에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전산한다든지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그냥 실제 맞게 하느냐를 이제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점이 문제잖아요. 항상.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묘합니다.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거에 대한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매도 금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대부분 금융 위기 때 실행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총 4번째로 시행이 된 건데, 앞에 3번째 사례를 보면, 3번의 사례를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뭐 코로나 등 위기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럼 지금이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 지금이 금융위기냐 했을 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어떤 패닉셀, 그러니까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건데, 그럼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선은 이제 5개월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배경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표를 보면은 네. 일단 앞에 3번은 맨 끝에 위기가 붙죠. 그러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코로나19 위기. 위기.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조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앞서 3번의 사례에서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었는데, 사실의 이번 조치는
우리만한 나홀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3번의 사례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우리만 그렇죠. 하고 네,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불법 공매도 근절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제 예. 아까 빈센트님도 I hate 공매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금지 시기가 이전과는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매도를 금지할 때 브리핑을 보면은 이제 기자들이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은행들의 불법 이제 공매도 이걸 거래량이나 주가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근거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김주현 위원장이 따로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평소 금융위 보도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숫자의 향연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금융 당국의 모든 보고서는 네. 말은 그다음 데이터의 향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일단은 없었다라는 거하고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이 공매도가 그럼 금지가 됐는데 그럼 논란이 사그라들었냐 하면 또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제 한 곱이 넘겼나 했더니 논란 더 커지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단체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국내 증시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이게 화요일부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항의 시위를 벌였거든요. 여기서는 공매도 금지한 뒤에도 계속해서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게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금지했을 때보다 더 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매도 금지했으면 잔고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반대로 나오죠? 이건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거래소 데이터에는 맞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난 6일에 월요일이죠. 공매도 잔고 금액이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거래보다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를 금지할 때 예외 규정을 뒀던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까지 막아야 이게 진정한 공매도 금지다. 그러니까 지금은 둑을 딱 세웠는데 옆으로 지금 물이 다 흘러간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경제는 항상 이런 게 좀 맞습니다. 예. 복잡해요. 네, 이 시장 조성자. 시장 조성자. 네. 뭐 약간 롤플레잉 게임에 나오는 사람 같은데 네. 뭐 어떤 역할이죠? 조성자 씨 아니고요. 이 시장 조성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을 좀 더 붐비고 활성화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려는 사람하고 사려는 사람이 사실 만나야 이 거래가 체결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서로 마음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너무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거래를 매수 매도 호가를 계속 인위적으로 내면서 시장을 형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둘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가격에 의무적으로 호가를 냅니다. 그래서 둘이 점차에 만나서 접점을. 계약이 네. 그렇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계단이 촘촘하게 있어야 사실 이렇게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계단이고 그다음 한 계단 있으면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판들을 좀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예외로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계약에 따라서 하는 거고 돈을 벌려고 거래에 뛰어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조성자가 매수 호가를 내서 체결되고 나면 사실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산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반대 방향의 거래를 허용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시장 조성자들이 사실 공매도 금지의 예외 조치로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창구가 불법 공매도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시장 조성자가 누구냐? 그러면 개별 종목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자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다 증권사, 금융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 통속 아니냐? 공매도에 우회로를 터준 거 아니냐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그럼 겁니다. 시장 조성자의 입장은 뭐예요? 일단은 시장 조성자 입장은 아니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시장을 진짜 만들려는 공적인 목적에서 계약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하는 거래는 밖으로 다 드러난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계약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펌프로 물을 퍼낸다고 했을 때 이제 물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중물림도 마중물림 계신데. 계시죠. 네. 네. 그리고 마라톤에서도 보면 이제 페이스메이커들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들이 자기가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들은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공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거는 이제 금지 첫날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튀어 올랐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마치 이게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것처럼 이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착시 설명. 효과다. 네, 그런 설명을. 그거는 이제 지금 또 시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크니까 좀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공매도를 금지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은 이렇게 우회로를 터주는 게 맞냐? 전면 다 금지해야 된다. 예외 규정까지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압박이 전해졌는지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사실 과거의 공매도 금지 조치 때는 이런 예외 조항까지 없애는 그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최근 시장에서 특이 사항이 있는지 한번 금감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성자 씨가 굉장히 정이 간다고 성자 누나 보고 계시면 그렇죠. 손 한번 예. 흔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계시면 네. 혹시 네. 계시면 조성자 씨는 죄가 없습니다. 네, 네. 조성자 씨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지영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네. 저를 보통 성지라고 많이 불렸는데 괜찮으시면 성지 누나라도 손을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로 불똥이 튀었어요. 또. 맞습니다. 이건 참 제가 볼 때 결이 경제 뉴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이제 나왔는데 주식 거래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 주식의 종목이 그러니까요. 그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2차 전지주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딱 포착이 되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리포트 한 편 보고 가시죠. 네.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솔루스만 매도 1000주 24,250원, 사모님 767주 24,250원이란 메시지에 신 장관은 네,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 보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코스피 종목인 2차 전지업체 주식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회의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이런 모습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해당 주가는 공교롭게도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발표 직후 24,150원까지 뛰었다가 지금은 23,000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질타가 계속되자 신 장관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OA 필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주식 거래 문자를 주고받은 건 예결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라며 내용 자체는 오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차익을 남긴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이사를 앞두고 급히 손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입 시점보다는 손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바로 사과를 했어요. 네, 어쨌든. 네. 사과했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은 정부 여당이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고 전격적으로. 네. 근데 6일 하루 동안 증시가 급등했고, 근데 7일에 국방부 장관이 2차 전지 관련주 처분했다라는 거는 사실 부적절하다. 이거는 노출 자체도 부적절했고 이거 자체가 조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 신 장관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 코스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이제 소재주로 꼽히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뭐 혹자는 이사를 앞두고 손절했다는데 네. 급했나 보다. 네. 빨리 좀 올랐으니까 팔을 시점이긴 했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제 엉뚱하게 공매도 관련 논란이 국회도 이제 옮겨간 거네요. 어떻게 일단 보면. 뭐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여야가 뭐 여야랄 거 없이 그냥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좀 결이 다르지만 아니 국방부 장관 휴대전화 화면이 저렇게 쉽게 찍혀도 되는 거냐. 이게 군대 보안이 생명인데 뭐 보호 필름이라도 좀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긴 그러네요. 하지만 이런 네. 다른 방향의 질타도 나왔습니다. 미미님이 저게 다 찍힐 줄 몰랐나 하셨고 세리케스크님이 장관님 재테크도 참 열심히 하시네요 네. 하셨어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삭한 경제 MBC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